새해 초부터 수많은 철도 관련 뉴스들로 떠들썩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부터 서울교통공사 안내방송 환승음악 변경 소식, 노철도 쪽에서는 SRT 단전 사고와 유지 부수를 둘러싼 논쟁, GTX-B의 민자 구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까지 연초부터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인천시에서 경인선 전철의 지하화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지하화 문제는 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좀 더 구체화된 기사가 나온 만큼 경인선의 이야기 그리고 지하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경인선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생한 기차 노선입니다. 최초의 철도 노선이 아닌 최초의 기차 노선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보다 몇 달 전인 5월 20일에 서울에서 전차가 개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존하는 철도 중에선 가장 오래됐고 유일하게 19세기에 개통한 철도이죠. 경인선 부설은 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고종은 원래 미국인인 모스에게 경인선 부설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모스는 공사 도중에 자금을 대기 어려워지자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으로 부설권을 넘깁니다. 이게 일본 측에서 부설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경인선은 단선철도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경인선 개통일인 9월 18일을 오랜 기간 동안 철도의 날로 기념해왔죠. 개통 당시의 정차역은 인천, 축현, 우각동, 부평, 소사, 오류동, 노량진역입니다. 현존하는 역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개통 후에 일부 경로가 변경되면서 우각동역은 사라졌습니다. 노량진역이 좀 특이합니다. 노량진역 자리가 한강변에 있어서 잦은 홍수와 한강 범람 때문에 다른 자리에 임시로 역을 세우고 이름만 노량진역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의 영등포역 위치입니다. 다음 해인 1900년에 노량진역은 지금의 자리로 정식으로 옮겨졌는데 이미 역세권의 맛을 본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죠. 노량진 임시 역사가 있었던 자리를 기반으로 정식으로 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역의 이름이 영등포역입니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3대 개항장이기도 하고 수도와 가장 가까운 바다와 접한 항구였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수요는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오면 인천항에 내려서 경인선 기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게 일종의 국룰이었거든요. 한국인들도 많이 탔겠지만요. 이미 일제시대인 1920년대부터 경인선을 복선화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다가 해방 이후인 1965년에 복선화가 이뤄집니다. 아직 전철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젤 동차가 운행을 했고요.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인천, 수원, 성북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경인선에는 수많은 역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차역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인천, 동인천, 제물포, 주안, 동암, 부평, 송내, 부천, 역곡, 오류동, 개봉, 구로 이렇게니까 구로역을 빼면 11개였습니다. 경인선 주변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점점 집중되다 보니 역 사이에 새로운 역을 계속 추가하면서 지금은 20개의 역을 갖추게 됐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드는데 아직 그걸 감당할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 그래도 인천과 부천에는 경인선이라는 전철 노선이 있었고 또 경인공업지대가 있어 일자리도 많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부천시나 인천시나 시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경인선 주변 지역 위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도보 또는 버스로 경인선 전철역까지 와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가 들어선 후에 전철이 들어온 것과 달리 부천과 인천은 근대적인 도시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철도가 있었거든요. 모든 판이 철도와 철도역이 있는 걸 전제로 짜여진 거죠. 이 당시 경인선에는 승객이 미친듯이 많아서 혼잡도가 200%를 넘는 건 당연했고 심지어 300%를 찍는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사람을 밀어넣어서 열차에 타게 만들어준다는 푸시맨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철도청에서 신형 차량에 출입문 유리창을 길게 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의 차부터는 다시 작은 유리창으로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요. 그야말로 출퇴근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하죠. 결국 정부에서는 복선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경인선을 복복선화하기로 결정합니다. 1999년 구로에서 부평까지 경인선 복복선화가 완성되고 이 구간에서 급행열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2002년에는 주안, 2005년에는 동인천역까지 복복선화가 진행되고 급행 운전 구간도 같이 연장돼서 지금의 동인천 급행이 되죠.
복북선을 하면서 승강장과 역사도 새로 지어서 수많은 승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부천역과 부평역에는 서울의 기차역 못지않은 민자 역사가 들어서고요. 이 당시에 부천역은 1일 승하차 10만 명을 넘을 정도였는데 부천역 대합실만 3군데인 것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평까지 복북선 개통을 한 99년 같은 해에 인천 1호선이 개통했는데요. 부평역으로 모아온 승객을 경인선이 서울로 보내는 일종의 빨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인선의 전성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부천, 서울과 인천 간의 교통수단에서 슈퍼을이었던 경인선은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슈퍼을이 아니게 된 거죠. 경인선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린 건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 시간 면에서 메리트가 큰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인천 북부의 수요 일부가 넘어가고요. 서울 인천 간 시외버스가 광역버스로 바뀌고 노선이 늘어나면서 서울로 가는 버스들을 편리하게 집 앞에서 탈 수 있게 됐죠. 굳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7호선의 등장입니다. 7호선이 온수에서 시작되던 시절에만 해도 7호선은 경인선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2012년 7호선이 부평구청까지 연장 개통하면서 버스 1호선 7호선으로 환승해서 가던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바로 7호선을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부천, 중동, 상동, 부평의 삼산동 등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인선 이용객이 줄어든 데는 다른 요인이 또 있는데요. 인천시 곳곳에 신도시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국대도시, 최근에는 검단 신도시까지 들어섰죠. 아파트 입주가 많은 서구는 인구 50만을 넘어서 분구를 준비 중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도 있지만 기존의 경인선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기도 해서 결국 기존 시가지의 인구는 줄어들고 경인선역의 승하차 승객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경인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974년의 전철화, 1999년 복복선화에 이은 또 다른 변화가 경인선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입니다. 경인선은 전 구간이 지상으로 놓여져 있는데 복복선의 철길 자체가 주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시가지 단절 때문에 철길 남쪽과 북쪽은 전혀 별개의 동네처럼 발전해왔고 남북을 이어주는 도로 또한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철도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부천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경인선을 지하화하려 해왔고요.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약 27km를 지하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9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천시 구간인 인천에서 부계 구간이 11개역 14km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요. 인천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인전철의 지하화와 이로 인해 생기는 지상부지 또 주변 지역 발전의 마스터 플랜을 내년 7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9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죠. GTX-A와 비교를 해봤는데 민자 구간인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전체 사업비 중 공사에 드는 비용이 2조 1345억 원, 삼성역 이남의 재정 구간 합쳐도 5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5조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요. 경인전철 지하화 구상은 철도 개량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인선 역도 너무 많고 급행도 느리니까 이제 급행을 제끼는 더 빠른 차를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철도 개량 사업을 하면 철도 기능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GTX-B가 부평, 신도림, 용산, 서울역, 청량리 경로로 가기 때문에 경인선과 중북 노선입니다. 9조 5천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북 노선이고 사업비도 이보다 적은 GTX-B조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2번이나 물을 먹었던 걸 감안하면 경인전철 지하화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